안녕하세요.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 관세 전쟁? 이게 사실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아주 깊숙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200년도 더 된 정책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왜 역사 속에서 쓰라린 실패를 겪고도 자꾸만 이 관세라는 낡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관세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관세,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수입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올 때 국경에서 세금을 딱 붙이는 거죠. 주로 눈에 보이는 상품에 부과되고 보통은 수출할 때보단 수입할 때 매겨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하는 나라가 그 돈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금은 물건을 수입하는 쪽,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고요. 그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서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예요. 결국 관세는 수입하는 나라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뿌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관세를 이용한 보호무역주의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 시작됐다는 점,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그냥 여러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아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그 DNA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역사는 그냥 관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 나라의 첫 법률 중 하나가 바로 이 관세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스무트 홀리법을 거쳐 최근 트럼프 행정부까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관세는 늘 미국의 핵심 정책 도구로 등장했죠. 이래서 관세가 미국의 DNA라고 불리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이 처음 관세를 도입할 때 내세웠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갓 태어난 정부, 돈이 없잖아요. 세금을 걷어야죠. 둘째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영국의 값싼 물건들로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미국의 어린 산업들, 이걸 유치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호하자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논리가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 관세가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온 적도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실패 사례, 스무트 홀리법의 교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농민, 우리 노동자부터 살리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뜯어말렸지만 결국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어마어마한 관세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이너스 60%. 스무트 홀리법이 통과되고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교역량이 무려 60% 넘게 쪼그라들었어요. 미국을 살리려고 쓴 약이 오히려 세계 경제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죠.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전 세계가 바로 너도 당해봐라 하고 나선 거죠. 최대 교역 상대였던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은 미국한테 주던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무역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던 약속을 바로 없애버렸습니다. 유럽 각국이 너도 나도 맞불 관세, 불매 운동으로 맞서면서 이 보호무역의 연쇄 반응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불씨 중 하나가 되었다고까지 평가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현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세는요, 해밀턴 시대의 그것과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현대 관세의 본질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과거의 관세가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경제적 방패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관세는 상대방의 정책을 바꾸게 만들고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휘두르는 지정학적 칼이 된 겁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선 무기가 된 거죠.
최근 브라질 사례를 보면 이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브라질이 자국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브라질 국내 정치 문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이걸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핑계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0%짜리 보복 관세를 때려버렸죠.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관세 전쟁, 과연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의 세계 무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게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강력한 규칙이 생기면 언제나 그 규칙을 피하려는 기발한 창의성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관세 역사 역시 이런 꼼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킨 전쟁이라는 사건이에요. 1960년대에 유럽이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이 보복으로 엉뚱하게도 유럽산 트럭에 2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관세가 6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25%짜리 트럭 관세를 피하려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요, 터키에서 만든 화물밴에 일부러 뒷좌석이랑 창문을 달아서 이거 승용차예요 하면서 수입한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 떼어내고 화물차로 바꿔서 팔았습니다. 트럭 짐칸에 아주 작은 간이 의자를 달아서 이것도 좌석이니까 승용차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 관세 전쟁의 충격이 보통 이런 5단계를 거쳐서 나타난다고 봐요. 처음엔 관세 붙기 전에 사두려고 사재기를 해서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혼란이 오죠. 중기가 되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부 품목은 면제해주는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아예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식으로 적응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해서 패권을 잡게 되면 그 나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유무역을 외치는 나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난장판을 말려야 할 심판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무역 분쟁이 생기면 세계 무역기구 WTO가 최종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보이콧으로 이 WTO의 최종심 기능이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이제는 규칙도 심판도 없는 싸움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관세 전쟁이 새로운 경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반도체 기술을 수출 못하게 막는다거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